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어진 희대의 도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책과 영화로 나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12월 6일)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지 지점장 앞으로 한 통의 협박장이 도착합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현금 300만엔을 지정된 장소에 여성 직원을 보내 가져오지 않으면 지점장의 집을 폭파하겠다라는 메시지였죠. 은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다음날 해당 시각에 맞춰 직원으로 위장한 여경 및 경관 50명을 잠복시키고 약속 장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지점장의 집도 역시 폭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장난 전화로 여기며 넘어갔죠. 하지만 며칠 후 12월 10일, 이날은 도쿄 시바우라 전기공장의 연말 보너스 지급날이었습니다. 신탁은행 고쿠분지 지점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보너스로 지급될 현금 3억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전 30분 무렵 3개의 금속 케이스에 넣은 3억엔은 현금 수송차에 실린 채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현금 수송차라고는 하지만 평범한 승용차일 뿐 지금처럼 안전한 전용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안전하게 돈을 싣고 공장을 향해 가던 현금 수송차는 오토바이를 탄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현금 수송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경찰은 신탁은행 스가모 지점장의 집이 폭발했다. 이 현금 수송차 안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으니 이 수송차를 조사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송기사는 며칠 전 있었던 폭파 협박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순순히 협조를 했습니다. 이후 현금 수송차 기사와 탑승자가 내리고 경찰은 폭탄을 찾는 듯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탄이다! 피해라!" 라고 고함을 질렀고, 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기사가 놀라서 피한 틈을 타 경찰은 그대로 현금 수송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죠. 3억엔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현금 수송차 기사는 경찰이 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를 타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경찰이 두고 간 오토바이를 보던 기사는 그 오토바이가 경찰 오토바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일본 경찰의 오토바이는 혼다였는데 해당 오토바이는 야마하였던 것이죠. 부랴부랴 신고를 했지만 이미 범인은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이후 신탁은행뿐만 아니라 타마농협에서 발생했던 협박장들도 같은 범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해당 차량은 인근 숲속에서 발견됩니다. 무려 120여 개의 물건들을 남기고 말이죠. 우비, 경찰 모자, 신발, 마시던 물 등 말이죠. 하지만 당시 경찰의 증거 보전은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토바이에서 채취된 지문은 중요하지 않다며 증거에서 제외를 시켰고, 범인이 썼던 모자는 당시 형사들이 돌아가며 써보는 바람에 증거가 훼손되었죠. 나머지 물건은 대량 생산품이라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범인의 몽타주 역시 현금 수송기사 등 은행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왔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서 제대로 못 봤을 것이라는 추측으로요. 결국 몽타주는 당시 이런 짓을 할 만하다고 여겨지던 해당 지역 비행 청소년의 얼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얼굴이니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겠죠. 이후 도난당한 3억엔 중 일부의 지폐 1년 번호를 공개하고 추적하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기자도 해당 사건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시청에서 놀라운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몽타주로 쓰였던 비행 청소년은 사실 사건 1년 전에 이미 죽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경찰은 이 아이의 사진을 몽타주라고 배포했을까요? 기자는 이에 의심을 품고 취재를 하던 중 3억엔 사건이 있은 후 닷새 뒤에 한 소년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현금 수송차 직원에게 그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니 범인과 흡사해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소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당시 경찰 기동대 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동차 절도 전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친구들에게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 라는 말을 하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사인은 청산가리 음독. 그런데 과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는 홍차 잔 2개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만 청산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산가리가 보관되어 오던 병에는 아버지, 즉 교통기동대 대장의 지문만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동안 살해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기자는 결국 경찰 아들이 범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아들을 죽였고 죽은 아들과 비슷한 비행 청소년을 찾아 몽타주로 사용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1999년 어느 날 뜬금없는 곳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술집을 이용하던 단골 손님이 여주인의 PC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PC에는 이상한 문서 폴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은 해당 폴더를 몰래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문서는 1968년 3억엔 사건을 마치 일기처럼 작성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손님은 이 문서를 출판사에 넘기게 되고 엉뚱하게도 이 사건은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죠. 범행 전, 범행 방법, 이후 대피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주인이 범인이었을까요? 해당 책 내용에 의하면 그 여주인은 돈을 가로챈 후 갈아타는 차까지 전달해주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보았던 가짜 경찰은 바로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증언 중 묵살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범인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머리가 긴 것 같았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인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은 여성이 하였으며 돈을 받은 남성은 도망쳤다는 것이 책에 나온 결말이죠. 물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으니 더 이상 범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요. 어떠신가요? 이번 편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미제 도난 사건을 다뤄보았는데요.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이지만 많은 것이 미흡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책과 영화, 드라마로 제작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있든 죗값은 분명 치를 것이라고 믿어야겠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이상 말갈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